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1인 미용실을 운영 중인 아린다움의 대표 원장 아린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 표혜림 양의 동의하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혜림 양의 유년기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시절 당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이집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아마 이거를 보시는 제 고객님들은 왜 아린 선생님이 여기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말을 좀 더듬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다 보니 이렇게 종이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불안하면은 조금 안 좋아져서 약도 복용하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냥 글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경상남도 의령군이라는 아주 작은, 지금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은 그런 군에서 살았습니다. 제게 세상은 딱 세 분류였어요. 가해자, 방관자, 그리고 가끔 선의를 베푸는 자.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제 기억도 어린이집부터입니다. 당시 저는 정말 내성적인 친구였고 해서 사실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었죠. 그러다가 어느 학생들과 똑같이 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2002년 의령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말까지 많은 동급생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구분 없이요. 어떤 동급생은 제 책가방을 훔쳐가 변기통에 집어넣기도 했고요. 어떤 학생은 저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발로타였습니다. 어느 날엔 신발 안에 악정이 들어가 있었고 어깨를 치고 발로 차며 책상 위에서 책상을 도움닫기 삼아 저를 향해 발로 차고 또 다른 동급생을 저를 심하게 꼬집어 멍이 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제 필통도 실내화도 모두 다 훔쳐가 저는 맨발로 교실을 다녔고 제 맨발을 밟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그들의 재미였나 봐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매 쉬는 마다 엎드려 있거나 혹은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화장실로 도망가면 화장실까지 쫓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저를 향해 위에서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교가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학교를 피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척하고 학교를 안 간 적도 있었고 학교에 가서 출석 부정이라고 하죠.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몰래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분청을 지나서 뒷산을 이렇게 타고 가는 길과 큰 길 따라 쭉 가는 길이 있었는데, 쭉 가는 길을 택하게 되면은 의령이라는 군이 되게 좁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 당연히 얘기가 들어갔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뒷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뒷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다기보다는 정말 견디기 힘들 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죠. 아이들이 괴롭혔고 저는 무서웠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뒷산 쪽으로요. 그때 당시 뒷산에는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빈집 옆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되게, 아리나, 너는 왜 지금 이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있니? 심심하지 않니? 아저씨랑 같이 놀까? 라고 얘기를 해왔고, 어린 나이인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데 그저 아저씨가 놀아준다고 하니까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저희의 할아버지 집 밑에 세를 사는 아저씨의 친구니까 저희 엄마한테 이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아저씨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비밀 친구라고. 우리는 비밀 친구도 우리는 비밀 친구이고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10,000원짜리를 한 장 쥐어주었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지고 동네 문방구로 가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스티커 옷 입히기를 여러 장 사서 혼자 놀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밀 친구의 뜻을 알게 되었고, 회사 친구들에게, 그때 당시에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에게 비밀 친구를 하자면서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알겠다고 했고, 학교에서는 저를 모른 척하고 학교 후에 저와 자신의 집에서 놀곤 했죠. 그 친구에게 저는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 10,000원 받았다? 이래서 10,000원 받았어 라는 느낌으로 그 친구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저씨가 했듯이 이거는 진짜 비밀이야. 나는 너 말고 알려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다음날 다른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왔습니다. 한날 등교를 하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를 괴롭히던 동급생이 저를 향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 아저씨한테 10,000원 받았다며? 너무 놀란 저는 그렇게 조롱하는 친구, 그 동급생들을 피해서 계속 뛰었어요, 열심히. 이게 뒷길인지 큰 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그러다 보니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잡혔고,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추행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학교 아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난 학교를 가기가 싫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친께서는 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서 그런 거야. 너는 왜 대체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니? 라며. 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를 했어야지. 하며. 저에게 저를 탓했죠. 우리 모두의 동생, 언니, 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학폭이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표혜림 양의 유튜브 채널을 첨부하겠습니다. 표혜림 양의 유튜브에 방문하셔서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희 이슈닷컴에서는